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온갖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시영 박사가 이 연구에서 만든 건데요. 깔창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애국 기업이고요.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엄청나게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어지러운 세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정부도 갈피를 못 잡고 당도 갈피를 못 잡는데 유일하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쓴소리 해주고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기시다 일본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번 주말에 이제 기시다 일본 수상 네. 그 나라 표현대로 하면 총리 대신이 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3월 달에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한 그 과정과 결과를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 한국의 제1야당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굴욕 외교다, 굴욕. 그 출발 전서부터 제발 실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수하라 소리예요. 실수하라 소리가. 그리고 결론은 굴욕 외교다. 왜 굴욕 외교냐? 독도 문제 언급 안 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굴욕 외교다. 이렇게 막 공박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한 그 결과를 두고 민주당이 처음서부터 그 출발 전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네. 막말로 하면 미국에 왜 가느냐? 평양 가는 게 낫지 왜 미국을 가냐? 이런 식이죠. 네. 그래가 갔다 오고 난 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대변을 통해서 사기 외교다. 사기 외교. 그 사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하고 온 과정 전체를 통해 가지고 결론이 사기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우호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정상회담은 굴욕 외교다. 그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시다 수상이 오는 걸 지금 해가지고 한미 한일 외교를 제1야당이 이런 식으로 공박하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을 같이 한다. 대한민국을 같이 한다는 뜻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지키고 그 질서 아래서 상권 분립이고 그 질서 아래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간 거예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계를 넘어가고 있거든. 국가 부정 세력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종북주사파, 노골적이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사기 외교라고. 그럼 사기 외교라고 하면 누가 사기 친 겁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을 포괄한 것 같아. 사기 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기망한 거, 사기 친 거. 네. 그러면 미국이 사기당한 꼴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만만하게 보고 사기 쳤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 사기꾼이고 한국 대통령 사기당한 사람이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49대 51. 그럼 성공이죠. 51대 49의 예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요. 상대방에 있다. 한미 외교에 누가 누구를 사기했다는 거야. 얼마나 큰 진전이 있었냐 이게. 그럼요. 동맹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가비상 그만큼 높였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절대 사기일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그 한일 정상회담 한데도 그 굴종 외교라고 그 터무니없는 일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시다 수상이 오는 걸 계기로 하고 우리 국민들도 외교라는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면서 이걸 존중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 토론과 협의를 거치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되는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세력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을 저는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기시다 수상이 오는 걸 계기로 해갖고 우리가 어떤 마음먹이로 이걸 바라다 보고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한일 외교에 대해서는 이게 종족
종족 감정, 반일 종족주의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 당했다, 우리는 억울한 데를 당했다, 우리는 피해 국가다. 요걸 조금만 자극을 하면 득표에 도움이 되거든. 아, 그렇지. 30년 강제 점령 당했지.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있고 윤봉길 의사도 있고 무수한 의사 열사들이 출연했고 일본 놈들이 여기에 아주 무도한 학살 행위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걸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번 기회에 한번 새겨봐야 되는데 저는 한일 관계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지는 모범답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98년 10월의 김대중 한국 오부치 대통령과 선언. 일본의 총리 되신 오부치 수상과 사이에 한일 미래 지향을 위한 공동선언. 네. 그게 모범답안이에요. 예. 지금 그게 11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이런 속도로 읽으면 약 15분이 걸려요. 네. 아주 장문입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 하나는 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의 모든 채권 분쟁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지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오부치 총리 대신이 진솔한 심정으로 36년간 식민 통치 시대의 피해를 입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이게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진솔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게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하여 그 선언문이 그래 됐어요. 이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남북 관계도 있는데 그때는 김정일 시대였는데 그때는 핵 개발하고 뭐 핵폭탄 실험하는 것이 주춤할 때니까 그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하여간 남북 관계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반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게 65년에 배상받은 걸 가지고 배상을 다 해주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있었어. 네. 이게 징용공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청와 대통령실의 민정비서관 문재인 이 모두 참가해가지고 결론을 이건 65년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두 차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 11명인가가 그 누락됐다 그러고 소송 제기한 것을 그게 대법원에서 이거 인정하는 판결을 했거든. 미친 판결이라는 게 그 판결 주심이 김능환 대법관이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을 했다. 그 판결은 무효이다. 국제교범에 어긋나는 무효이다. 네. 이미 조약상 한국 측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은 이미 65년에 소멸됐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한일 정상회담 하러 가기 전에 이거를 한국과 일본의 관련 기업, 일제시대와 관련된 기업, 한국은 우리가 청구권 보상자금으로 받은 걸 투자해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포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객출한 돈으로 그 판결 대상이 11명에게 갚아주는 방식. 그리고 일본은 애둘러 평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일본 기업이 그 평화재단에 예를 들면 헌금하는 이런 방법의 해결책을 냈는데 저는 그 해결책이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다시 특별법 만들어가고 당당하게 해주는 게 낫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또 저항을 하겠어요. 이 이재명 민주당이 말이 되느냐 이걸 특별법 왜 하느냐 일본 놈들한테 청구를 해야지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 결정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구력 해결하고 한다 이거야. 그때 아주 잘 결정한 거 아닙니까? 중간지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합리적인 방법이다. 합리적 방법이다. 이건 65년 결착된 걸 인정하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런 심리가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강점당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45년 8.15 이후에 일본이 이 전쟁 국가로 분단이 돼야 돼. 억울하게 우리가 분단이 되고 6.25 전쟁도 우리가 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일본은 경제 부흥을 노렸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게 경제 대국이 된 그것에 대한 그런 이제 저항 심리까지 곁들여 가지고 약간 일본 문제만 끄집어내고 죽창가를 들자 그러면 이게 폭발성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끝내기 위해서 저는 이봉주 TV 시청자에게 중국이 이 일본과의 관계된 과거사 정리를 어떻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945년 8.15 이전에 중국은 우리의 36년 압제 기간보다 더 길게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진면서 아주 혹독하게 패망했어요. 그 결과 대만을 일본에 한량했어. 한량. 한량은 거기 지배가 총독정치하라는 게 아니고 땅을 떼줬어. 지도상에 대만은 일본께 돼버렸다고. 그게 1895년입니다. 그게 45년까지 50년. 우리는 총독정치 만 35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러일 전쟁 후에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은 개시대가 만주 침략을 하고 그래야 드디어 노구교 사건 그다음에 만주 사변 중일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주의 괴뢰국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통째로 먹고 화북 지방을 점령을 하고 중일 전쟁 개시 이후에 드디어 37년에는 상해를 점령하고 그래야 남경까지 쳐들어가서 낭진 대학살 사건 공식 기록으로 30만 칼로 총으로 2달 동안 찔러 죽이고 집계된 강간 피해자가 10만 명이고 어디 남경만 그런 게 아니죠. 화북지방 일대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그리고 중국인들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대륙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완전히 이게 북새통을 만들어 놨는데도 한 귀퉁이에 장개석 정권이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완전히 이게 일본 손아귀에 농락당했는데 잠정 직계로 500만 명이 희생됐다는 거거든요. 중국인. 자, 그거 보면 양면에서 중국이 일본에 당한 것은 압도적이고 그런데 그 중국은 그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국공내정을 거쳐서 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단독정부가 이제 사실상 수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라, 배상하라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한 일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당한 것에 대해서 이걸 쳐들어가지고 사과하라, 배상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못난 조상들이 중화제국을 일본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든 그 조상들의 그 못난 것을 들춰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한다. 역사적 자존심을. 그 일본이 쥐새끼 같은 나라에 우리가 왜 당했느냐. 그걸 지금 쳐들어가지고 사과하고 배상하라. 아마 배상 요구를 하면 일본 땅덩어리 절반을 미국이나 소련에 팔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절반 좀 내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사이에 여발한 듯이 G2 국가로 부상해버렸어요. G2 국가가 쥐새끼 같은 놈들 상대로 속내가 말이야. 쥐새끼 같은 놈들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근거로 첫째 우리 반성이 있어야 돼. 한일 합방은 우리 조상 때 할아버지 때 일이다 이거. 그때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지금 살아가 대통령도 되고 제1야당 당수도 돼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 조상들이 왜 당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합니다. 성찰의 자료로 중국의 1910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행동하는 지성인 역사학자요 교육관 양계초가 쓴 조선 멸망론이라는 논문이 있어. 그건 중국 사람이 눈으로 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이 조선을 병탄한 게 아니고 조선이 스스로 무너졌다.
자멸했다. 그러니까 왕권이 부패했고 가렴주구가 심했고 우선 왕궁을 지킬 경비 병력 자체도 없을 정도로 이게 아주 맹탕인 나라였다. 그 일본이 들어가고 완전히 넘어지기 직전에 손가락을 탁탁 밀어가지고 이게 넘어진 거, 그 자멸한 것이다. 네. 그 우리 반성, 맞죠. 네. 그거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자멸.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은 G2 국가가 됐지. 우리는 G2는 이러지 못했지만 G7 국가에 지금 등극해 있고. 상승세고요. 우리는. 일본이 말이죠. 7, 80년대, 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국가적 위상이 추락했고요. 네. 그거 이 대표도 감지하시지요. 네. G2에서 지금 뭐 추락했죠. 그렇지. G2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몇십 년 됐고 지금 한일 간의 이 경제력 비교에 있어서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1인당은 우리가 앞섰습니다. 벌써.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봉이 일본을 앞섰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이 완전히 장악했던 원초적으로 장악했던 전자 분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네. 그 지금 일본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기 시작하고 국제사회에서 힘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우리 조상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 실패 국가를 만들면서 강점당하고 그것에 분노해갖고 계속해서 지금의 그 후손인 일본 사람들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너희 놈들은 나쁘다 뭐다 계속하는 거 이게 G7 국가에 등극하고 일본을 지금 앞지르기 시작한 나라의 긍지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 한일 관계 문제를 김대중 오부치 수상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젠가 그 전모라고 하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최연소 의원 독도 방문한 놈 말이죠. 독도를 방문해가 기사를 올리고 뭐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 기시다 수상 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올리고 한번 물을 먹여보자는 것인데 그 전모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말하고자 합니다. 당신을 이번에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간단하게 일본을 누르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건 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의 그 기본 선언이 있고 난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 1월, 98년 10월이고 석 달 뒤 1월에 이게 한일어업협정이 새로이 체결이 됐어요. 네.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었어. 파라몬 꼴이죠. 네. 그렇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다면 독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이 제도를 그어야 되는데 독도 서쪽에 울릉도에서부터 그어가 이걸 중간에 넣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면 독도를 팔아먹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의제가 안 올랐다 하더라도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일본 수상을 강박해갖고 독도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망언을 그만두라 이렇게 안 했다. 지금 이 얘기거든. 예. 간단하게 한방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한일협정이 김대중 대통령 때 체결됐다. 영토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체결됐다. 이게 3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는데 7번의 이 자동 연장이 문재인 대통령 때 됐으니까 이게 3년 곧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이 한일협정 파기 이 촉구 결의안을 그 전 의원인가 그 젊은 의원이 필두로 해가지고 그거 지금 국회에 이 빨리 내일쯤 그 상정을 해라 그거 발의해라 결의안을 기시다 오기 전에 그리고 기시다를 한번 물을 먹여라 말이야 하려면 그러면 니네들이 존경하는 DJ가 저 독도를 팔아먹었고 노무현이가 배상 정리를 추가까지 다 해줬는데 노무현 정신, DJ 정신을 배신하는 행위도 되는 겁니다, 애들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 허우적거리고 외교 문제까지도 한미 관계 외교 문제까지도 사기 외교라고 할 지경까지 이르고 한일 관계도 파탄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재명 방탄인데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게 국익과 그다음에 국가의 격까지도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나는 168명 이재명을 빼고 8명 의원 여러분들이 이재명 방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당신들이 임무를 다 하고 있느냐? 이거 반성해야지요. 그리고 어제 이번에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윤관석, 이성만, 네. 윤관석은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고, 네. 근데 거기 이제 검찰 수사 대상에 일단 피의자로 내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의자로. 아직 소환은 안 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혐의를 짙게 받고 있는 이런 단계 아니에요. 네. 근데 어제 자진 탈당했는데 그게 쫓아낸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가 유도했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네. 불러가지고 회유했다고 그럽니다. 회의에다 가는 게 떠미는 거지. 그러니까. 떠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당시킨 거예요. 출당시킨 거나 그러니까 마찬가지. 오늘 아침 뉴스로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아니 이재명은 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재판 2건 받고 있고 또 수사 대상인데 그럼 이재명 자신은 스스로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야. 이게 민주당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그 누더기 위에 이 미국과의 관계의 외교는 사기 외교다. 일본하고는 덮어놓고 굴종 외교다.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담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이외에 상하 양원 합동의 연설 그거는 연설 내용, 태도, 영어의 수준 이게 다 일품인데 그 연설 중에 한국 기업이 미국 곳곳에 투자하는 사례를 들 때에 이게 텍사스 오스틴에 삼성인가 거기 예. 투자를 했다 이러니까 거기 의석에서 여기요 하고 손 들면서 예. 나온 사람이 오소포 상원의원입니다. 오소포 상원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 박수를 치고 그 아주 분위기 화기애애했는데 그 오소포 의원이 지금 40대인데 차차기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어찌 잘못되면 그 사람이 후보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민주당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차차기 대통령 후보에도 오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상원의원은 이게 대통령 격이에요. 그렇죠. 예. 100명밖에 안 되니까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상대로 1910년 한일 합박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된 것이다. 가스라 테프트의 미락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듣고 제가 진짜. 요 얘기를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책상을 쳤다고. 야, 이거 진짜 대통령 후보는 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쳐야 되겠구나. 네. 아주 기본적인 시험을 쳐야 돼. 아니면 너무 무식해. 그 근현대사와 한국과 관계된 근현대사 역사 강의라도 이수하거나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인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 격의 얘기를 오소포한테 하니까 오소포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런 이제 표정이 창피한 건 국민 목입니다. 자, 국민이 창피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일 병탄에 일본 편을 들고 결정적으로 한반도를 먹으라고 한 것은 영국이야, 영국. 그렇죠. 자, 요거 잠깐 설명을 하면 1812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를 침략해 패배한 이후에 1812년부터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 제패 경쟁을 했어. 이걸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래. 네. 그레이트. 이게 한반도 주변에서 1905년 러일 전쟁 때까지 거의 90여 년을 그레이트 게임으로 시종한 거예요. 네. 해안선을 따라서는 영국이, 육지로는 동쪽으로 러시아가 장악해가지고 영국의 목표는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바닷길을 막는 게 목표예요. 네. 바닷길. 그러니까 일본을 응원했어. 영국이 차관도 대주고 군함도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한판 승부로 이제 러시아를 패퇴시켰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보너스로 이게 태평양 사이에 한반도를 러시아가 이겼으면 먹었을 텐데 이거 일본이 막아줬. 그러니까 그 보너스가 이거 한반도 그럼 자연스럽게 한반도 너가 차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과 일본에. 그러니까 그 러일 전쟁에 정보
아카시라고 하는 헌병상으로 왔던 사람이 러시아에 주둔하면서 그냥 이게 볼셰비키 일당들에게도 그냥 자금을 대줘 가지고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 정권을 흔들고 그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정부를 전부 빼가 일본에 주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재했지만 미국은 그때 서부 개발에 이게 전심 전력할 때고 태평양 근해는 영토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러시아를 남하해 준 것만 해도 미국은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일본이 강제 병탄하는 것은 영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먼산 불고기 같아서 지켜볼 밖에 없는 그런 외교 정책을 취했는데 여기다 대고 이걸 주범으로 손가락 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런 천박한 역사의식과 이런 천박한 방탄을 노리고 있는 이 민주당 이거 어찌 또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트집을 잡을 텐데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집을 국민은 그 저들이 아무리 난동을 부리든 역사를 왜곡하든 국민이 꿈쩍 안 하면 됩니다. 이제 처벌받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꿈쩍하지 맙시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